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3월 모의고사. 애들이 이제 막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지. 3월 점수가 수능 점수다. 막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좀 이제 좀 긴장도 하고 그랬나 본데 3월 모의고사 점수하고 수능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러면 걘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3월보다 수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재수생, 반수생들이 안 들어갔잖아. N수생들이 안 봤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때 그대로 유지가 됐다. 걔는 진짜 수능 잘 본 거예요. 실제로 3월보다 수능 성적이 더 높은 친구들이 재학생 중에서 20%가 채 안 되거든.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재수생, N수생이 다 들어와도 유지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기 쉽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 20%도 안 되는 학생 안에 들어가겠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날은 이번 시험보다 더 잘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일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3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국 100분위가 나오니까 나의 객관적 어떤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강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재수생들 성적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의 위치가 이 정도구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제 첫 시험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되고 나서 첫 전국 모의고사를 치렀다. 그리고 1, 2월 달 동안 겨울방학 동안 이제 내가 수험생이 되는데 겨울방학 동안 내가 제대로 공부를 잘 한 것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죠? 너무 큰 의미 부여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난이도가 어땠느냐? 애들 좀 어려웠다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시험지에서 봤거든? 그렇게 어려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마 N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등급 컷이 좀 올라갈 거야, 많이. 근데 일단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웠다.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뭐 어떤 시험이건 뭐 되게 어렵다 막 이 느낌은 안 드니까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들이 야 이번 시험 이랬어. 이게 니네랑 뭔 상관이야. 본인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이랬다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를 테니까. 본인이 느낀 난이도가 이번 시험의 난이도야. 근데 이제 등급 컷을 봤을 때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웠는 모양이다. 그죠? 등급 컷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 EBS를 기준으로 한 등급 컷이에요. 화법과 정문 1컷이 87점 정도. 2등급이 79, 3등급이 70, 4등급이 60. 이 컷만 보면 이거 되게 어려운 시험이야.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84점. 작년 수능 난이도랑 비슷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작년 수능 등급 컷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보면. 그럼 작년 수능 시험하고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비슷했을까? 아니야. 너희가 기출문제 이런 거 풀었을 거 아니니? 작년 수능 시험지랑 올해 3월 모의고사 시험지랑 어느 게 어려웠니? 작년 수능이 누가 봐도 더 어려웠지. 근데 컷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합니까? 말했잖아. 재수 N수생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컷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 컷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재학생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약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 2월 동안 열심히 했겠지만 아직은 실력이 완성된 상태는 아닐 테니까. 그죠? 자, 영역별로 한번 볼게요. 공통 영역부터. 문학은 살짝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 이게 답이다 싶어서 썼는데 채점해보니까 틀렸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 이제 문학이 어렵다고 느껴지죠. 오답률 탑 10 중에서 절반, 화작 원맥 공통으로 5문제가 문학이었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 예전에는 오답률 탑 10 중에 문학이 한 문제도 없었던 적도 많아. 거의 다 독서 영역. 그리고 나머지 언매에서 한두 문제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학이 오답률 탑 10 안에 5문제가 들어간다. 작년부터 이런 경향이 이어져 왔죠. 이제 문학에 비해서 애들이 비문학에서 너무 많이 틀리니까 독서 영역. 문학 난이도를 좀 높이고
독서 영역 난이도를 좀 낮추는 작업이 작년부터 있었지. 계속 그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을 잘 보면 작년 수능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문학은 살짝 어려웠고 생소한 지문이 다소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는 연계 시험이 아니야. 선생님 이번에 우활가 나왔던데요. 야, 우활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자, 이 작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면서 배웠었지. 한 주 만에 시험에 나왔어. 그럼 신형들은 쪽집게인가? 아니에요. 원래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를 거의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맘먹고 했으면 50%를 했어야지.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왜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3월에도 있어, 4월에도 있어, 7월에도 있어, 10월에도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EBS의 중요 작품들을 다 출제해버리면 그럼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수능에는 뭐 내냐? 이런 것 때문에 EBS를 사실 좀 출제해서 배제를 해왔는데 하나 정도는 이렇게 뭐 섞어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 우활가라는 작품 빼고는 생소한 지문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개념학습. 문학은 개념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고 영역별로 읽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겨울방학 시즌에 그걸 다 했죠. 그죠? 자, 그다음 독서 영역이 생각보다 좀 쉬웠지. 원래 독서 영역이 여러분들 되게 좀 싫어하는 파트잖아. 근데 읽고 문제 풀 때 지문에서 살짝 이해가 안 돼도 선택지에서 내가 답이다 이러고 막 손 들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 영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구나. 그지? 법지문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다 라고 이제 아이들이 느꼈던 것 같아. 앞으로 뭘 공부해야 되느냐. 비문학은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지문 독해력, 독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 플러스 문제 유형별로 일치 문제에서 내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시간이 부족했어. 일치 문제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나는 비문학 보기박스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어떻게 하면 비문학 보기박스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다 했어. 우리 1, 2월 달 동안 9기공이라는 강의에서 다 배웠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등급이 한 개가 올랐어. 똑같은데 왜 성적이 올랐다고 그랬어? 100분위가 올랐구나. 그러니까 100분위가 난 좀 올랐어? 너는? 지금 현장 애들 보면은 뭐 애들마다 이제 뭐 개인별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번 시험이 5등급 맞던 친구가 1등급 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6등급이었는데 1등급 된 친구도 있고 쟤만 해도 막 좋아하고 선생님한테 DM 보냈어. 원래 등급을 말해도 되나? 선생님 저는 원래 한 3등급 정도에서 항상 놀았었는데 이번에 1등급 됐어요 이러면서 DM 보냈잖아요. 애담이가. 그래.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국어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떤 애는 이래요. 선생님 저 90점도 안 돼요. 89점이요. 망했어요. 막 이래. 그래놓고 컷 딱 나오더니 대박 났는걸? 막 이래요. 그러니까 89점 맞고 나서 자기 1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엄매인데. 컷이 나오고 나니까 야 이건 굉장히 1등급 컷이 84점이 예상되니까 89점이면 높은 1등급 아니야. 그러고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더라고. 국어는 상대평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보면은 화법과 작문은 사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화작 융합 지문이 있었죠 또. 그치? 5문제짜리. 화작 선택자들은 일단 지문 유형학습, 화법에서 지문 유형학습. 발표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토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융합 지문이 출제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지문 유형학습. 그 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엄매 같은 경우 엄매 선택자들은 사실 좀 문법 때문에 좀 긴장했을 텐데 생각보다 문법 파트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면서 오답률 탑10 안에 엄매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들어갔죠. 지금 일단 EBS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EBS 발표 자료 기준으로 하면 언어 매체도 되게 어렵다 이 느낌은 아니었죠. 너무 어려웠어? 엄매 몇 개 틀렸어? 다 맞았죠. 이게 영균이 매직이에요. 우리 방학 동안은 엄매 열심히 했잖아.
1등급 맞았어? 그래 그래. 아니래잖아. 2학년 때보단 잘 봤어? 올랐잖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언어가 5문제, 매체가 6문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은 5.5 플러스 5.5라고 봐야지. 매체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문법적인 걸 끌고 들어가지. 그래서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출제가 됐어. 그래서 엄매 선택자들은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구나를 이번 문제들을 통해서 또 느꼈어야 돼.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 내가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 문제 푸니까 틀려. 이건 뭐냐면 개념은 아는데 이 문제에서 그 개념과 관련해서 뭘 묻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지. 그런 친구들은 실전 적용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런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겠지. 알겠죠? 자, 3월 모의사의 EBS 연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할가 나왔다니까요. 그냥 어쩌다 하나 겹치는 거야. 그냥 뭐 한 작품 정도는 뭐 EBS를 연계해서 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느낌을 가져야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도 EBS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중요한 시험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물론 이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재학생들 긴장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N수생들하고 점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1, 2월 달에는 재학생들이 스타트 지점이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N수생들이 출발을 더 늦게 하잖아. N수생들은 보통 재수반들이 2월 달에 개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11월에 수능 끝나고 나서 12, 1월, 2월까지 쭉 놀다가 한 2월쯤 되면 나 다시 한번 할래. 그때 이제 뛰어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선행반도 있긴 하지만 재학생들은 고3 올라가면서 겨울 시즌 1, 2월 달 동안 사실 고3 시절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지점에서 N수생들한테 뒤처져 있지가 않아.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야. N수생들은 그냥 수능 하나 바라보면서 쭉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중심을 제대로 잡고 공부의 비중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제 N수생들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 시기에 점수 편차가 확 벌어진단 말이지. 알겠죠? 공부 비중 조절 잘해야 돼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선택 과목도 시간이 안 되면 선택 과목은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하고 독서는 EBS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5월에 보는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6월 1차 평가원 모의고사. 거기는 수능하고 똑같은 체제로 출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EBS의 파괴력이 어떤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별 심화학습.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시즌에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겨울 시즌에 전 영역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 영역이 약하구나 를 보았을 거야. 나는 비연계 고전소설이 나오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징비태세록인가 뭔가 나왔잖아. 읽으면서 와, 처음 보는 고전소설 나오면 나 대응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또는 나는 이번에 기술 지문 애들이 어렵다고 안 했는데 난 왜 이렇게 이게 글이 안 읽혔지? 난 이쪽 지문이 좀 약한가? 이런 친구들. 또는 법 지문이 나오면은 도대체가 대응이 안 되는구나 이런 친구들. 본인이 약한 무언가를 봤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게 시험의 의미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에 1점이라도 들어가냐? 안 들어가. 그럼 내신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거 왜 본 거야?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물론 수능날 약점을 파악하면 안 돼. 수능날 마지막 시험을 딱 보고 역시 나의 약점은 비문학 기술이었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금부터 미리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 약점과 관련된 집중학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휘력. 이번에도 이제 비연계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지문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 꽤 있었을 거예요. 어휘력 학습. 국어 영역은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다. 어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휘력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선생님 현장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부터 이미 꾸준히 모의고사 연습을 해왔죠. 최소한 한 달에 2번씩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해왔지. 그런 친구들은 시험 보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 근데 모의고사 연습 평소에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모의고사 본다고 하면 80분 동안 집중도 잘 못해.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시간 안에 다 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국어나 영어 같이 언어 다루는 과목, 그리고 진도에 맞춰갖고 공부하는 게 아닌 과목들.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탐구는 땅땅땅 단원별로 공부할 게 정해져 있잖아. 내가 아직 이쪽 단원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쪽 단원의 범위를 포함하는 모의고사를 푼다? 별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근데 국어 영역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봤지? 어? 선생님이 이런 목표로 항상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수능날은 1등급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약점은 분명히 파악이 되었어야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약점을 계속 보완해내는 학습을 해야 11월 15일인가요? 올해 수능이? 15일 날 여러분들 14일이잖아. 11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잘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잘 본 사람 자만하지 말고 잘 못 본 사람도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멀리 보고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쭉 해나가도록 하세요. 선생님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뒷바라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